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KPC 키포인트 클래스 오늘 신사임당 주영균님과 함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이 키포인트 클래스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를 네. 레슨으로서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어쨌든 혼자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직장 잡기가 어렵고 많이 소위 구조조정돼서 잘려져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창업이라는 걸 결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소감으로서 혼자 창업을 하셨는데 어떤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는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이 한 4천 정도였어요. 얼마나 하셨죠? 회사 생활을? 한 2011년부터 네. 이제 정규직은 네. 2011년부터 2016년, 네. 15년 어. 그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했고 4천 정도 네. 모으셨다. 그래서 그거를 다 넣어가지고 했을 때 제일 힘들었죠. 네. 근데 창업하려면 그 모은 돈을 다 몰빵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영업자가 10명 중에 네. 뭐 1명 정도가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네. 오래 가고 네. 한 8, 9명 망한다니까 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거를 다 때려 박아야 네. 그나마 그 10%의 확률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때가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 때였어요. 왜 힘들으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몰빵하면 안 됐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앞면이 동전 던지기인데 네. 앞면이 나오면은 1억을 까먹고 뒷면이 나오면은 10억을 버는 게임이 있어요. 네네. 그 이거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음. 뭐한 10억, 20억 있는 사람은 이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 많이 할수록 네, 돈을 네, 벌 텐데 예, 예. 난 전 재산이 4천밖에 없으니까 네. 빚을 6천 더 끌어다가 동전을 딱 한 번밖에 못 던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게 점점 더 나한테 유리한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그 10%를 달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그 다음에 했던 게 쇼핑몰이랑 유튜브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했냐면 리소스 투입량을 최대한 낮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중에 10%만 성공을 한다고 하면 네. 10번 차릴 각오하고 하는 거죠. 원래 그런 의도로 하신 겁니까? 네, 그렇죠. 야. 그래서 한 5번, 6번 정도 한 4, 5번은 잘 안 됐고 네. 한 6번째가 이 쇼핑몰인데 네. 요게 잘 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1억, 2억, 3억 뭐 여유 자본이 있을 때 네. 1억을 베팅하는 것과 네. 전혀 없는데 4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렇죠. 1억을 베팅하는 건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네, 거죠. 완전 다르죠. 예. 근데 그런 착각을 했었죠, 저는. 어떤 착각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10%를 뚫으려면 4시간, 그때는 뭐 한 3, 4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때 뭐 3시간 자면 많이 잔 날이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 준비를 하느라 주무시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자영업. 누구나.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성공을 하려면 그 10%를 뚫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모든 리소스를 다 투입해서 그 10% 확률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횟수로 승부를 할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벌써 포인트가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짧은 말씀 속에서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네. 운이 아니다. 제가 우리 신사임당 주원규 PD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 운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운이죠. 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3, 4시간 잤다라는 이 말씀 이거는 그냥 운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상당한 고심과 고민이 그렇죠. 들어간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물이 그냥 나온 건 아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더 편하게 할수록 네. 더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을수록 아니 실제 투입량도. 투입량을 아예 줄일수록.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 결과물만 보잖아요. 쟤는 뭐 해가지고 1,000만 원씩 번대 한 달에. 네. 그럼 그 결과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흐름으로 안 보고 딱 그 단적인 그 면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많이 시도하는 게 운이라고 한다면 그 운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올리는 건데 그러네요. 네. 그 생각을 못 했죠. 처음에는. 그랬군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다 보니까 네. 좀 더 편하고 네,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죠. 두려움. 그때는 이게 삶도 쉽지는 않았겠네요. 왜냐하면 네. 모은 돈을 다 썼고 네. 당장 뭔가 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당장은 그렇죠. 그 동안에는 어떤 정도로 힘들었을까요? 혹시나? 그때 뭐 일단 인건비 아끼려고 네. 와이프 불러다가 일하고 네. 일 시키고 뭐 음. 난리도 아니었죠. 그게 일단 4천만 원인데 음. 창업하려고 그랬는데 8천 정도가 들었어요. 아. 동업하는 분을 찾아가지고 동업을 했는데 예. 그분한테 결국 그 4천만 원을 다 갚아주게 됐거든요. 그냥 아 그래요. 원래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나면은 서로 그냥 그 손실을 안고 가는 건데 네. 그게 아니고 이분이 자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으니까 저도 그럼 같이 그만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같이 4천씩 날리고 말자 이랬는데 예. 이분은 그 어떻게 해서 네. 제가 이제 그거였잖아요. 제가 직장인이었으니까 음.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 와이프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자기의 투자 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뭐 그런 각서 그런 걸 써서 공증을 받아놓은 거예요. 저 모르게. 그 전에 사업하기 전 한 사업하다가 과정에서 까먹으니까 막 서로 말다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네. 근데 저랑 얘기를 안 하고 저희 와이프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공증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4천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물어주고 그랬죠. 뭐 그럼 정말 힘들었겠네요. 엄청 힘들었죠. 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특히 네. 동업이라는 걸 할 때 이런 어떤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네. 기왕이면 안 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공담과 네. 실패담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음. 초기에는 내가 가진 자본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음. 성공 확률이 10%라고 하면 한 네. 100번 할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게임을 100번을 한다. 그 10,000원이라는 제약을 두고 그 제약 조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두려움, 그러니까 멘탈이 안 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업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 개발 담당자, 네. 뭐 임원들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년간 준비해오던 창업, 기술 창업이든 네. 아이디어 창업이든 그 창업을 준비해서 창업을 런칭하는 순간에 있는 네. 그런 대표분들 이런 분들과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네. 어떤 생각이냐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는데 지금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 확신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수년간 R&D 과정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마치 우물 안에서 그 제품만 봤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착각인데 네. 창업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할 수 있다. 9번 실패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것을 깔고 시도하는 것과 여러 번 시도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과 나는 이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어라는 생각과는 네. 좀 뭔가 처음부터 설계부터 다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망할 거라는 거를 입에 올리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망함을 불러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그냥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할 수 있는 확률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가는 길이고 네. 잘못될 거라는 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보다는 그냥 네. 그것을 포함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규모가 아니라 범위의 예.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정말 그동안 이 네. 경제 분석하고 기업 의사 결정에 대한 뭐 이런 인사이트를 줘왔지만 결국 실패를 감안한 의사 결정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럼 어쨌든 그런 힘든 순간 보내셨고 그걸 어쨌든 딛고 이러셨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된 그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지. 제가 극복하게 네. 된 제일 큰 그거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을
실패를 포함하면서부터 극복이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유튜브 채널도 제가 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제가 만약에 이 네.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에 네. 올인을 해서 처음부터 음. 뭐 김광석 대표님처럼 유명한 분이나 네. 그런 분들을 처음부터 제가 막 전화하고 제 리소스를 막 투입하고 해가지고 모시고 해가지고 네. 하려고 네. 했다면 네. 아마 실패했겠죠. 아, 그런가요? 네. 예. 만약에 뭐 지금 얼마 전에 나오신 뭐 김미경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네. 처음부터 그거를 생각을 하고 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했고 그 채널들도 다 안 됐어요. 아, 잘 안 됐어요. 네, 네. 아. 이 유튜브 채널 쇼핑몰도 똑같이 망했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유튜브 채널도 처음에는 한 4-5개 정도 말아 먹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처음에 그 처음 오프라인 사업 4천만 원 넣었을 때랑 달라진 거는 네. 이 채널이 망해도 나한테 아무 피해를 안 주는 규모로 했다는 거죠. 아. 쇼핑몰도 그렇고. 그게 포인트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안 거는 거. 예. 무게 중심을 뒤에다 놓고 하는 거. 그런 걸로 방향을 바꾸면서 많이 극복이 됐죠. 근데 어쨌든 그 방향 혹은 하나의 어떤 목표 안에 네. 실패를 감안하고 했기 때문에 네.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네. 그 각각의 예를 들어서 10개의 구덩이를 판다면 네. 실패할 걸 이미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많은 모든 것을 다 퍼붓진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넣다가 네. 구덩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덩이를 이렇게 파다가 네.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실패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할 행동들을 그냥 정해 놓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이라고 하면 이 채널에 아무런 피드백도 없고 조회수 증가량이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요즘에 벤치마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다른 그 유사 채널의 초기 성장 속도랑 내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채널보다 내 성장률이 안 나오면 내가 네. 못하는 분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투입한 게 없으니까 제가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채널이 갖고 있는 성장 속도가 그 채널의 그 뭐 끝까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할 때 다음 영상을 또 올리고 다음 일을 뭔가 할 때 저한테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피드백이 아예 없는 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중력이나 끈기나 뭐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 가지를 될 때까지 파도 되겠지만 네. 저처럼 쉽게 포기하고 네. 좀 의지박약에 가까운 사람, 의지력이 아주 우수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네. 벤치마크를 두고 그냥 그거와 내가 이 정도 리소스를 투입했을 때 비슷한 비슷한 정도의 기울기를 내가 갖고 있느냐 그거를 초기에 판단하고 아니면 바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벌써 15분이 다 돼가는데 네네. 제가 한번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그럼 직장을 그만두려는 사람들에게 네. 혹은 직장에 잘릴 것 같은 사람, 아니면 네, 이미 네. 잘리셨거나 하여튼 네. 지금 뭐 실직 상황에 있는 네. 그런 여러분들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쨌든 창업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네, 저는 네. 이 회사를 그만둘 때 내가 네. 좀 쉬어야겠다.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거는 네.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회사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네. 퍼포먼스가 떨어져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사는 큰 배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누워 있더라도 배는 움직입니다. 네. 근데 그 배에서 내리는 순간 내가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내는 퍼포먼스 대비 내가 가져가는 이익이 불만족스러워서 회사를 나오는 거는 옳은 선택이겠지만 네. 회사에 가는 게 귀찮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순간 귀찮은 건 없어지지만 내가 가져오는 이익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불안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회사를 그만두려는 원인이 네. 퍼포먼스를 향상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네. 쉬고 싶어서인지 이걸 단지 잘- 힘들어서인지. 네. 예. 만약에 쉬고 싶어서라면 회사 안에서 쉬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누가 일 시키면 그건 저 사람한 아, 최 대리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거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약간 교차로 같이 그렇죠.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다음에 뭐 누구 탓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나오는 순간 누구 탓을 못 해요. 네. 안 하면 다 내 잘못이고 그렇죠. 가게를 차려도 휴지 떨어져 있어도 알바가 아무리 많아도 음. 그거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내가 지금 회사에서 회사라는 배에서 내리고 싶은 이유가 쉬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더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고 싶어서인지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냥 요 마지막 한 문장으로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을 다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그 힘들어서 나오는 그 직장인 분이시라면 네. 힘들어서 나왔을 때 그거보다 안 힘든 게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저는 네. 좀 들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냥 씹으면 돼요. 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네. 아유 뭐 그냥 말지 뭐. 저도 이제 여러 연구원들을 옮기면서 사람이 싫어서 연구원을 옮긴 적도 있어요.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옮긴 적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사람이 싫어서 옮겼는데 보니까 네. 거기도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죠. 항상. 팀장님이 고가를 좋게 안 줄 것 같으면 나는 고가를 C를 받아도 돼요. 네. 왜냐면 팀장님이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임원들은 누구를 C를 줘야 돼요. 누군가를 맞아요. 상대 네. 평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네.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른 동료들이 좋은 고가 받고 나는 다 책임 전가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사에서 버티면서 네. 그러니까 쉬고 싶다고 밖에 나오면 진짜 그 받던 월급마저도 못 받게 되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이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우리 주원규 PD님의 아니 저 이 경험에서 네네 우러나온 제 생각 그렇습니다.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려는 사람에게 네. 전해드려야 될 좋은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2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